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에 일명 비트코인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는데요. 과거에 데드크로스 이후에 발생했던 모든 수익률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공포에 질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들 더 떨어진다에 큰 베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보통 이 예측 시장이라고 하죠. 뭐 폴리마켓이나 칼시나 이런 실제로 돈을 베팅하는 분들은 그래도 근접하게 베팅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들마저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예측 시장마저도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 아예 상승 시나리오를 지금 포기했다고 하고요. 뭐 구조적인 붕괴다라고 코인데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했다가 연말까지 더 떨어진다로 급선회를 했다. 전망을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트레이딩 업체 QCP 캐피탈이라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업체는 우리와 다르게 정말 상승 하락을 잘 맞추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조차도 10만 달러 밑으로 오고 5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 올지를 대비를 하지 못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뉴스, 이더리움의 유동성이 완전 초기화됐다. 이더리움 유동성이란 단어는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튼 유동성이 지금 완전히 초기화되고 말랐다라고 한 이제 분석가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과거 주요 저점에서 나타났던 수준과 비슷하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구조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몇 주간 저점 다지기가 뒤따를 것 같다. 코인데스크는 보통 이제 조금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붕괴다. 아니다. 요거는 몇 주간이다. 결국 시간의 문제다. 향후 몇 주 안에 유동성이 회복되면 반등할 수 있고 유동성 회복이 늦어지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차트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더리움 유동성 인덱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거래소에 뭐 오더북에 주문량이 빽빽하게 차여져 있는지 아니면 헐렁헐렁하게 갭이 있는지 예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마켓 메이커가 많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만 공포를 조성해서 팔아도 뚝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디파이 쪽에 뭐 커브나 뭐 유니스왑이나 뭐 리도나 이런 이제 디파이 풀에도 이더리움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적게 차 있느냐 지금은 별로 차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이제 여기 파란색이 이더리움의 유동성 차트인데요. 근데 의외의 모습이 발견되는 게 24년도부터 현재까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무려 4번이나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유동성이 올라오니까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또 완전 떨어졌다가 또 오를 때 크게 올랐다 또 이 바닥이 나왔고요. 또 크게 유동성 지표가 오르니까 가격이 올랐다가 또 바닥으로 떨어져서 떨어졌다가 뭐 요거는 뭐 올랐다고 보기가 좀 힘들고 다시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다시 현재 바닥. 2년 새 바닥이 무려 4번이나 찍혔다는 겁니다. 상승도 4번 찍혔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2위, 두 번째로 큰 알트코인조차도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코인이 참 투자하기가 어려운 자산이다.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언론은 경제 쪽이고 이 비트코인 쪽도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속보를 낼 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제 8만 달러까지 떨어진다에 트레이더들이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아니었고요. 어제 일이었는데 트레이더들에게는 매도의 신호라고 여겨지는 죽음의 십자가, 데드크로스라는 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반년 만에 발생을 했는데 9만 4천 달러뿐만 아니라 지금 9만 달러가 약간 위태위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11월 17일자로 발생을 했는데요.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단기 이동 평균선 보통은 50일을 얘기합니다. 단기가 장기 200일 이동 평균선 밑을 뚫고 내려갈 때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을 하면 단기가 쭉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 이제 트레이더에게는 매도 신호다. 피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라고 이게 크로스가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는 불런은 끝났다. 상승장은 끝났다. 17년도 말에도 봐라. 이게 초록색이 뚫고 내려오니까 시즌이 끝나지 않았느냐. 21년 말에도 봐라. 역시 초록색 50일짜리가 200일을 뚫고 내려가니까 시즌이 끝나지 않았느냐. 25년 말에도 봐라. 이동평균선 50일짜리가 200일을 뚫고 내려오니까 역시 데드클로스가 나오면서 끝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이 현재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럴 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23년도 9월, 10월 이때도 나왔었어. 여기 노란색이 뚫고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나 비트코인 블랙락의 ETF 그 이벤트와 더불어서 쭉 뚫고 올라가는 24년도 뭐 3월에 뭐 1억 원을 넘게 찍었었죠. 자, 24년도 8월, 9월 요때도 그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면서 굉장한 공포가 나왔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 당선되고 하면서 날아올랐었죠. 25년도 4월. 생각해보면 이게 거의 다 트럼프나 뭐 블랙락이나 이런 이벤트에 좌우됐던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년 4월 반대로 이때는 관세 폭락 전쟁을 일으켰었잖아요. 역시 데드클로스가 나왔었고 그 어떤 데드크로스보다도 하락이 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바로 급반전이 나오면서 이때도 뭐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을 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데드크로스가 올해 11월 17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렵죠. 뭐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유동성이 나중에 풀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다. 예전처럼 끝날 수도 있고, 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과거의 비트코인에게 있었던 모든 데드크로스를 다 평균을 내보고 수익률을 뭐 일주일 후, 2주일 후, 한 달 후 이런 걸 내보면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중장기 투자자들에겐 그렇게 막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어 하시니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특히나 트레이더들에겐 매우 중요한 데드크로스 이후의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을 한 건 아니고 마틴 하이스보크 박사님이라는 분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 라면서 데이터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나쁜 소식부터 얘기할게. 11월 17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죽음의 십자가를 찍었어. 데드크로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을 뚫고 내려갈 때, 그러니까 약세적인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신호로 해석된다. 트레이더들은 실제로 이때 많이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산이나 뭐 하락이 부추겨지는 지금 호가창도 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이분이 뜻밖에도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 차트가 보여주듯이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렇게 비트코인,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통계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저는 유리한 것만 넣은 건 아닌가 해서 정말 이잡듯이 찾아봤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시즌 종료, 하락장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14년 들어가고 18년 3월 들어가고 또 여기 21년도 아니 22년도 1월 들어가고 다 시즌이 끝났던 그때의 데이터들까지도 몽땅 넣어서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로 일주 후에 이제 뭐 수익률, 2주 후, 3주 후,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아홉 달, 1년까지도 나타냈고요.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은 플러스 수익률, 빨간색은 마이너스 수익률인데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반반 느낌이거나 약간 초록색이 좀 많은 느낌이긴 하죠. 근데 요거 느낌인 거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일단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오느냐? 의외로요. 데드크로스 나오고 일주일 후의 수익률, 일주일 후면 사실 회복이 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25% 플러스로 마감이 됐네요. 평균적으로 볼 때. 2주 후에는 오히려 또 2% 플러스, 3주 후에도 2% 플러스, 한 달 정도 후에 약간 또 좀 주춤했지만 여전히 플러스였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평균적인 통계를 보면요. 두 달 후부터는 평균적으로 날아갑니다. 두 달 후에 15.9%, 세 달 후에 26%, 여섯 달 후에 30%, 아홉 달 후에 52%, 1년 후에 85%. 분명히 시즌 종료를 다 포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두 달 후부터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밑에는 뭐냐면요.
그냥 뭐 홀짝 개념입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확률을 나타냈는데 일주일 후에는 그래도 45%의 확률로 플러스 확률이다. 마이너스 날 확률이 조금 높은데 이제 플러스가 나면 좀 만회했다는 거겠죠. 해석을 해보자면. 근데 2주 후에는 또 64%로 플러스일 확률, 3주 후에는 또 조금 위기가 왔네요. 45% 양전할 확률. 근데 또 여기를 보시면 한 달 뒤부터는 거의 다 플러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 달 후에 55%, 두 달 후에 64, 세 달 후에 64, 여섯 달 후에 55, 뭐 60, 50. 계속 플러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평균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진다. 두 달 이후부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6에서 12개월 후에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매우 강한 상승이다. 이거 제가 얘기하면 또 희망회로 돌린다고 할까봐 일부러 제가 AI에게 의견을 물어서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6개월 후에 30, 9개월 후에 52, 1년 뒤에는 거의 2배 정도, 그리고 덩치 큰 비트코인이 이만큼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데드크로스는 공포가 극대화된 국면이지만 반대로 이게 매수 기회였던 경우가 많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분석을 했다. 이런 관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방송과 맞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자, 첫 번째 관건은 나는 공포를 견뎌낼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지금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보셨잖아요. 두 달 이후에는 드라마틱하게 상승률이 올라가고 상승할 확률도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오전반 형이 믿음은 렌탈이 안 된다 하는 게 정말입니다. 공부를 하셔야만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관건은요. 공포에 그럼 나는 매수할 돈이 남아 있는가겠죠. 자, 이제 좋은 건 알았어요. 싸고 좋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돈이 없으면 사실 이것도 참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금 10%나 해지 자산을 좀 추가를 하자라고 제가 작년 한 1년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금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해지 자산이 추가된 게 24년도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 24년도 4월에서 10월까지 우리 거의 6개월간 힘들고 조정받고 어려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중장기 투자하고 좀 맷집이 좋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현금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24년 말부터 해지 자산을 추가하자. 현금 10%도 10%인데, 왜냐면 결국은 이렇게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돈은요, 현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팔아서 나오는 경우가 부자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이게 삼성전자였고, 어떤 분들은 달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예금에 뭐 아예 묶어놔라, 뭐 이런 얘기,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나만의 해지 자산을 해놔야만 이럴 때 살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그 작년 24년 말인데 무슨 삼성전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 코인의 사이클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걸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만 이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남의 눈엔 바보같이 뭐 보여도 그냥 내 집 뭐 뚝딱뚝딱 짓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근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열심히 다시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절약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는 방법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만의 루트를 통해서 공포에 지금 매수를 한다. 아마도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뭐 여섯 달 후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수익률로 들어오지 않을까. 뭐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어, 다시 그럼 이제 돌아와서 희망은 없나? 단기적으로 희망은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분명히 중간 선거도 있고 상승시킬 타이밍이거든요. 뭐 추수감사절도 온다고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트럼프가 안 보이지? 예전 같으면 계속 SNS 날리고 있을 텐데 생각보다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보니까
뭐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전략적인 침묵 모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행동은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의 눈에 안 들어오는 행동, 뭐 경제랑은 조금 먼 행동들, 예를 들면 11월 17일에 26년도 그 북중미 월드컵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미팅을 가서 뭐 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16일에는 또 뭐 앱스타일 파일 공개를 촉구하며 뭐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을 했다. 언제는 이거 공개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는 까도 된다. 뭐 당당하다. 이렇게 지금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4일 중동에 가서 뭐 전투기 판매 승인 발표. 뭐 이런 건 조금 중요한 것 같고 11월 12일, 13일은 뭐 베네수엘라에 지금 지상군을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의 우리가 평소에 접했던 뭐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되는 행동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 추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빠르면 연말 내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파티를 하기 전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유동성 파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관세 엄청나게 돌려줘야 될 것이고 이거 수습을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스콧 베센트도 11월 5일자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법원 관세 판결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그것도 맨 앞줄에 앉아서 경청을 하고 뭐 변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트럼프가 갈 거라고 대통령이 직접 간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눈을 정말 시퍼렇게 뜨고 이거 이렇게 하면 굉장한 압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본인이 직접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상황이 저는 단기적으로 좀 1차 관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뭐 코인이 가장 안 좋긴 하지만 주식 시장이나 채권이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예전 소개해 드렸지만 뉴욕의 연준에서 이제 긴급 회의를 해서 뭐 SRF라든지 여러 단기 유동성을 좀 이거 시설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쓰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끝날 쯤 무렵에 연준의 월러 이사라고 아마도 제롬 파월의 후임으로 유력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연일 나와서 양적 긴축은 사실 진작 종료됐어야 됐다. 왜 11월부터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12월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뭐 40%, 막 30%까지 떨어지고 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주식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12월에 반드시 인하를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 때는 지금 파티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거 기다리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풀고 보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요런 데 이제 희망을 갖고, 그래도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유동성 파티를 하고 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힘들고 좀 어렵긴 하지만 모아가시면 될 것이고, 아니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 뭐 올라봤자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유동성 파티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뭐 떠나실 수도 있고 각자의 이제 공부와 뭐 선택, 믿음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에 한번 와 봤는데요. 나는 이 극강의 변동성을 이겨낼 확신이 있는가? 제가 한 2, 30번 보여드렸던 이더리움의 전무후무했던 17년도에 정말 불장이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불장이 오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하락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강세장에 그것도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이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 보라색이 이더리움인데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이너스 65%, 68%, 마이너스, 뭐 반토막은 기본이죠. 73%도 나오고요. 또 반토막. 심지어 막 로켓처럼 쏠 때도 30%, 39%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강세장에서 시가총액 2위인 코인마저도 제가 이거 찾아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숱하게 나왔다. 이더리움조차도 이 정도면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뭐 박살이 나면서 막 올라갔다는 건데요. 결국은 17년의 불장을 이더리움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여기 보이시잖아요. 6,000원짜리가 결국 243만 원까지 됐지만 4만 퍼센트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지만 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었다. 뭐 ICO 뭐 이렇게 투자를
없다든지 아니면 뭐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4만%는커녕 다 이제 뭐 손절하고 떠났을 것이다. 실제로 이거 243만 원까지 갔다가 뭐 18년인지 9년인지 가물가물하지만 9만 원까지도 떨어졌었잖아요. 243만 원이 9만 원까지 가니까 다시 또 곡소리가 나고, 근데 다시 또 뭐 600만 원 뭐 이렇게 또 올라왔잖아요. 이 변동성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겨내시는 분들만이 크립토 시장에서 다 차지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힘드시니까 과거에 제가 망했던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 관련이냐면요. 위기 시에 불만과 조롱, 뭐 불평하고 이런 거는요. 남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죽이더라고요. 자, 제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초에요. 한 건설사에 입사를 당당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당시에 15년간 매년 인턴을 150에서 200명을 뽑았었고 100% 정규 직원을 그렇게 뽑아왔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 말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져서 이 직원들을 5% 정도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배운 게요. 회사에 위기가 오면 R&D 연구원들을 먼저 자르는구나. 그리고 인턴 중에서도 문과를 먼저 자르구나. 공대가 아니라 문과는 1순위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처음 배웠고요. 아무튼 그때 제가 뽑혔던 200명 중에서 저는 문과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어렵다는 5% 정도를 잘랐거든요. 그 5% 내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저는 입사를 하자마자 저를 뭐 회계팀에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야근도 많고 회계 복잡하고 하니까 저는 뭐 면담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해외 영업하고 싶다, 뭐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계속 불만의 소리를 해대는데, 그러니까 이걸 본 인사팀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인턴 조가 있었거든요. 조, 4명이 있었는데 그 전체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 안에는 사실 그 건설사를 입사를 매우 희망했던 형들도 있었는데 3명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들이 아직도 이분들의 얼굴이 저는 페이스북에서 뜰 때마다 저거 나 때문에 다 잘린 거였는데 저만 자를 수 없잖아요. 그 조를 날린 걸 저는 알고 있죠. 나 때문에 잘린 건데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위기 때는요. 불평과 불만은 나는 물론이고 팀이나 회사나 가족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전염이 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주위에게 근거 있는 긍정의 힘을 전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